저는 인천 부계고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김형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많이 좋아했었고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결국 마지막에 느끼는 뿌듯함에 큰 매력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단순히 수학을 막연하게 좋아하기만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수학과 관련된 자율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수학과 관련해서 교육봉사도 해보면서 보다 응용수학에 더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수학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보고자 수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률의 역설과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거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보다 더 깊이 연구해보고자 확률과 통계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몬티올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콩도르스의 역설이라든지 혹은 심슨의 패러독스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대비되고 그에 도전하는 통계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수학과에 진학해서도 통계학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3년 내내 수학과 관련된 자율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부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의 자율동아리만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년마다 하나의 정규 과학 동아리 그리고 하나의 수학 관련 자율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3학년) 수업 시간에 현수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현수선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보다 더 깊이 탐구해보고자 자율 동아리에서 공업수학의 탐구라는 주제로 복수함수에 대해서 조원들과 같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워낙 대학에서 쓰이는 좀 수학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수학과에 가서 복수함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활동우 수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두 전형 사이에는 면접의 유형 그리고 면접 반영 비율 등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서류 기반 면접보다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더 자신이 있었고 면접 점수보다는 서류 점수에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활동우 수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자신이 어떤 부분에 가장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또한 최대한 많은 전형들을 찾아서 비교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전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된 준비 방법은 기출문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준비 전에는 자연계열 제시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니 사회현상과 관련된 인문계열의 제시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는 자신의 생각을 가장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의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소서에서 모든 문항이 가장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배우고 느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을 물어보는 2번, 그리고 배려, 나눔 등의 실천 사례를 물어보는 3번 문항에서는 제가 실제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쓸 수 있었는데요. 학습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을 물어보는 1번 문항에서는 제가 실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크게 없었지만은 제가 읽었던 수학 관련 책 혹은 수학 관련 학교 활동 등에서는 배우고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하고 학교 활동 그리고 학습 경험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 학습 경험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좀 도출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자소서를 위해서 학습을 하고 학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리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바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교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응용수학을 좋아하지만은 수학과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학과에 와보니까 정말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에 마찬가지지만은 좀 수학과로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제 자신이 정말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건지, 혹은 뭐 금융수학 혹은 경제수학 등의 응용수학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여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 커리큘럼 등도 알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과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지만은 잘 놀기도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꼭 연대라고 쫄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정선입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접형은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계산해서 40%를 반영하고 비교과 영역을 60% 반영해서 면접 대상자를 가립니다. 2단계 면접은 전체적으로 2번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첫 번째 면접은 공통제시문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또는 의사결 전달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의 면접이고요. 두 번째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활동 내역이 얼마나 진실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1단계는 물론 성적을 40%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상당히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성적만 갖고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단계를 통과하는 경우에 2단계 그 면접의 역할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1단계 성적이 40%고 면접이 60%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어떤 기본적인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단계 면접이 합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형인 활동우수형의 경우에는 면접형과는 달리 교과 성적을 계산해서 반영하지 않고 서류평가의 한 요소로서 반영을 합니다. 면접형의 경우에 점수를 정량화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수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지원을 좀 망설이는 반면에 활동우수형의 경우에는 성적을 단순히 정량화된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 정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같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 어떤 성적의 분포를 보면 면접형보다는 활동우수형이 조금 더 성적의 범위가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1단계 서류평가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면접형이나 활동우수형 모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의 어떠한 적극성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기본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1단계를 통과할 경우 2단계에 면접평가를 하게 되는데 면접은 면접형과는 달리 학생부 확인 면접은 실시하지 않고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면접만 실시합니다.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의 제시문 면접은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대 입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접형은 작년에도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지만 활동우수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활동우수형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대에 지원하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연대에 꼭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단순히 수학을 다시 할게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할게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맞는 전형이 다시 할게요. 자신이 어떤 전형에 맞는지를 가장 다시